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부석면 이장단 협의회 우리 김기찬 회장님, 가사 1리 이설 이장님, 우리 월계 1위 한규천 이장님, 시평 1위 가완순 이장님, 창리 해병남 이장님, 부석 새마을 분야의 협의회 우리 김명임 우리 회장님, 창리 김옥순 분야회장님, 그리고 고북면 이장단 협의회 우리 최중만 회장님, 국가축제 김승종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새마을 협의회 윤상구 우리 회장님, 국가축제 김동원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해미 이장단 협의회 우리 구본웅 회장님, 그리고 20전투비행단 민원 담당 우리 심영님을 님이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7천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덕분에 부석 해미 고흥면을 지역구로 서산시의 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서산시를 위해 또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하나 걱정과 염려, 많은 고민을 하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서산시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7월의 추경예산 심의, 9월의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오늘의 시정질의를 통해 저희 이력한 힘이나마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시정질의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성숙함으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시간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이 되어 시민의 복지 증진에 힘쓴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끝난 제17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함께해 주신 우리 해미 면민 또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로 성장했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일 끝난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추진위의 위원 여러분과 부석 면민 여러분, 간월도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7일부터 시작하는 국화양 그윽한 고북 국화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우리 고북 면민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요와 넉넉한 고복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제21회 고복 국화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고 시민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시정제리가 서산시의 두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상생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복 신우 SF 닭 가공 공장의 악취 관련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9월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장 증설 허가단 시 지역 주민하고의 11개 항목 협의사항을 통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득하여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준수로 주민들이 신우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과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계량 증가 차이가 거의 500%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한 부산물의 급격한 증가와 부산물 처리 시설의 내부 노출 등으로 인해 많은 악취 민원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렌더링 외부 노출, 계류장 외부 노출, 그리고 옥상 환풍기, 폐드 시설을 재화했지만 환풍기를 옥상에 설치, 배출되는 악취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기 집 앞에서 저녁에 공장 가동 시 녹음한 영상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공장 증설을 허가 이전 2016년 10월 6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 권고를 받았고요. 2018년 4월 과태료 200만 원과 7월 18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두 번째 개선 권고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권고 기한을 2018년 11월 19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현재보다 70% 저감된 악취 저감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서산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2016년 합의사항에 공증까지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우의 문제만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서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기보다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악취 배출 시설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 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 배출 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초과한 걸로 압니다. 한 번 더 초과를 하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우 FS의 개선 계획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선 권고 기간 중 또는 완료 이후에 악취 민원 발생 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앞으로 2020년까지 2차 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본동 외에 5개 동이 2차 공사를 하며 4개의 시설동은 압치 저감 시설이나 부속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2차 공사 2동은 닭 가공 공장입니다. 공장 전선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차 공사 추진 시 증설 승인을 새롭게 득해야 하므로 압치 민원 해결은 신호로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압치 민원 해결 없이 2차 공장 중 닭가공 공장의 신축으로 또 다른 민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육종마늘 보존 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육종마늘 보존 육성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산시는 한지형 육종마늘의 본거장이며 마늘 생산의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육종마늘 축제 등을 통해 서산 육종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마늘의 우수한 효능이나 항암 효과 등 약성에 대한 부분도 널리 홍보되고 있습니다. 육종마늘 관련 2017년도 수매가 4만 130kg를 수매를 했습니다. 또한 판매 실적은 마늘 축제를 포함 11,181kg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농가에서의 택배 판매나 인터넷 활용한 판매 등을 고려하면 판매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 소비용으로 판매된다고 생각을 하며 육종마늘은 가정에서의 소비가 주축을 이루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지금 서산 육종마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서산 육종마늘의 우수성과 오랜 역사성을 비춰볼 때 구리지역 대표 농산물로도 손색이 없고 지속적인 육성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육종마늘 육성 지원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 건조장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늘 간이 건조장을 활용한 마늘 수확 후 관리를 통해서 마늘 품질 관리 개선을 통해 고품질 마늘을 유통시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마늘 재배 면적을 보면 농가 수는 2,488 농가에서 재배 면적은 1,141헥타르에 예상 생산량은 24,17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장에 없는 서산과 건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창녕하고의 마늘 수매 금액 차액이 적게는 600원에서 8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창녕의 경우 건조한 마늘을 수매해 장마가 끝난 이후 농협에 수매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건조장이 없어 장마 이전에 바로 수매를 해서 상품성이 낮고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의 예상 생산량은 24,177톤에 800원을 계산하면 193억 4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1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이 건조장을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수확 후 마늘 건조의 효율성과 고품질 농산물 재배로 농가 수치 가격 상승 및 서산 마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요 창출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농협에서 작년에 열농가에 시범적으로 건조장을 지원을 했고 2018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늘을 키로당 2,7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건조장의 건조 후 7월 24일 이후 키로당 3,200원에 수매를 해서 3,400원에 농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건조장 보조 후 키로당 450원의 수익이 농가에서부터 발생을 했고 그럼 농협에 200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24,177톤으로 환산을 해서 450원으로 계산을 하면 1년에 110억 정도의 이 소득이 마늘 농가에 발생합니다. 2018년 부산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통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건조장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호북 20 전투비행단 진입로 3.3km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에서 8명의 사망자 발생과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소음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차선이면서도 과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단속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주시기를 요구하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중앙선에 반사경이 없습니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가로등이 있지만 간격이 너무 멀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농성대 돌탑 부분부터 부대까지 3.3km와 부대 반사 후문 진입도로 부분에 가로등 정비와 보완을 통해서 안전한 동선 보장으로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지역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소음 피해 지역의 고통을 넘어 또 다른 제2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상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법인화 관련 질의입니다. 자원봉사는 제2의 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또한 90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화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랭동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위탁의 경우는 2003년 99개소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6년에는 48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이 가장 큰 운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또한 직영과 같이 법인화되거나 혼합 직영으로 형태가 변화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2003년도에 9개소였던 것이 2016년도에는 68개소로 10.5배가 넘는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41개의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어 전체 법인센터의 60%가 6년 사이에 법인화되었습니다. 충남에도 4군데의 법인이 있고 2군데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민간 중심성 강화를 통해 위탁 운영되던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진두지휘하는 중심 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수급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조성과 연계사업과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는 292개 단체 46,78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가 17만 7천입니다. 이를 놓고 보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센터의 열악함으로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이 협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나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상호 지원과 논의를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 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봉사자들이나 단체장들이 센터 방문 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자 수는 4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 사무실 평수는 24평입니다. 이에 서산시 자원봉사 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냉정호입니다. 가충순 의원님의 좋은 지적의 말씀과 정책 대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북 신호 FS 악취 민원 관련 대책, 육종 마늘 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대책, 20 전투 비행단 진입도로 문제와 대책, 자원봉사 센터 법인화 문제 및 센터 건립에 관한 대책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충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육종 마늘 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대책, 자원봉사 센터 법인화 문제 및 자원봉사 센터 건립에 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종 마늘 육성 지원 대책 및 마늘 건조기 지원 사업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육종 마늘 건조 창고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조 창고는 창녕 지역의 마늘 개량 건조 장식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구성면 연lon가에 구성농협에서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난지역 마늘 건조장 위주로 구성농협에서 시범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육종 마늘 건조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지역에서는 난지역 마늘을 논에 재배하여 이모작을 하고 있어 수확 후 바로 건조장에 넣어 인조 건조 시키는 형태의 창녕식 마늘 계량 건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하우스 건조장에서 자연 건조를 해왔습니다. 자연 건조가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건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2019년 본회산에 마늘 하우스 건조시설 15개소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녕시 마늘 계량 건조장이 우리 지역의 육종 마늘 건조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범 사업을 거쳐 시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 마늘 법인의 육종 마늘 수매 가격은 의성과 단양 등 타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매 가격이 서산은 상급이 kg당 9,500원인데 비해 의성은 kg당 8,100원, 단양은 8,500원으로 수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육종 마늘 생산 판매 현황과 향후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지영 서산 육종 마늘의 생산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가충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서산 육종 마늘의 향후 보존 육성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육종 마늘은 매년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난지역 마늘의 재배 권역이 넓고 재배 방법이 간편하며 수확량이 높아 난지역 마늘의 경제학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한 지역, 즉 서산 육종 마늘의 재배 면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한 지역 마늘의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가 쉬운 난지역 마늘의 재배를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속적인 서산 육종 마늘 육성 지원 시책 추진으로 난지역 마늘에 대비하여 한지역 서산 육종 마늘의 재배 면적이 그래도 23.8%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무량 종구 보급을 통한 품종 갱신을 위하여 주화 수매를 농가 희망 물량 7.8톤 전량 100% 수매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수매 단가를 kg당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시켜 수매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마늘 흑색 썩은균 핵병 약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종 서산 육종 마늘의 조직 배양을 통한 우량 정보의 확대 보급과 농산물 공동 가공 센터에서 다양한 마늘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마늘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육종 마늘의 브랜드 명칭이 부활됨에 따라 서산 육종 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9년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늘 법인 및 지역 농협 계약 재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평균 kg당 2,000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서산 육종 마늘의 보존과 육성 시책 추진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례 제정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시회와 박람회의 참가는 물론 대도시 판촉전 등을 통한 서산 육종 마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등 서산 육종 마늘 재배 농가의 소득 보존과 서산 육종 마늘의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범위나 문제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산시의 자원봉사 활동은 충남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12월 서산시 직영으로 설치되었으며 13년부터 서산복지재단과 의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46,700명 정도 되며 29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우 협소한 공간입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제안처럼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 활용과 토지 매입 등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또 저의 인선칠기 공약이기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 단체들과의 연계성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현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정부가 생활예술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방문해서 시민센터 건립을 위한 건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독립법인화를 주문하셨는데요.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단체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서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이 갖추어지는 대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가충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구북 신우 FS 악취 민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우 FS는 2017년도 9월 공장 증설 이후 도계 물량은 1일 6만 6천 수에서 16만 2천 수로 약 2.5배 증가되었으며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는 700톤에서 2,000톤으로 약 3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공장 증설 시 폐수 처리 시설을 지하에 설치를 했으나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별도의 악취 방지 시설 없이 건물 옥상의 환기구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 민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우 FS 악취 민원 대책으로는 금년 11월 10일까지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하여 개선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신우 FS에서는 개선 권고 계획으로 악취 원인 6가지 항목, 즉 지하 폐수 처리장 대기 배출구, 렌더링 시설, 당내장 처리기, 폐수 슬러지 처리장, 폐기물 보관소, 기류 텐트, 도계 운반 차량 등에 대하여 세정식 집진기 설치, 내부 가림막 설치, 폐기물 보관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 권고 기간 중 악취 민원은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 및 사업장 개선 이행 축과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는 등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완료 후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악취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라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2차 공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렌더링 시설, 계류장 등 악취 원인 시설에 대하여 근본적인 악취 대책을 적극 수립토록 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충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가충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전 비행단 진입도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전 비행단 진입도로 중 도로의 구배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적합하게 도로를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극허브 구역 등에서는 회전 변경의 바깥 부분이 도로 중심 부분보다는 약간 높게 설치해야 회전 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곡선부에서는 역구배 현상을 이루고 있어서 과속으로 회전 시에는 교통사고 등의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시점에서 보면은 과속만 하지 않는다면은 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커브 구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고 중앙에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서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고 속도를 50에서 60km로 제한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 대책으로 20전투 비행단 진입도로는 시도 4호선으로서 국도 29호선에서 부대까지 약 3.3km의 도로로 양쪽은 모두 농경지입니다. 도로 왕복으로 가로등을 설치 시 약 200여 개소의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경지 주변은 가로등 설치로 인한 농작물 생육 저해 등의 민원이 항상 상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너무 어두운 곳이나 곡선 부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 그런 것을 위주로 농지 경작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진입도로 구간 내에는 총 8개의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횡단보도 예고 표지판 설치와 도로 바닥간에 야광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시를 하고 전멸등 설치도 검토를 해서 진입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책력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책위원장 중앙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가로등 보안 대책에서 건설 도시국장이 포함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가름해도 되겠는지, 그럼 바로 답변 올리는 거 가름하겠습니다. 주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충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지정해 주세요. 김택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질문에 아주 만족할 만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좀 주의를 한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신우가 지금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2018년 들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단속을 신우 관련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우리 그 주민 대표나 그 민원 관련 그 협의체 대표가 이렇게 함께 좀 동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좀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가충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 점검 시 주민 대표나 민원 관련 협의체 대표의 동반하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주민 대표 및 그 인근 또 주민이라든지 민원 관련 협의체 대표들을 합동 점검 시 이렇게 2회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지금 아까 악취 저감 장치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취 저감을 70%로 이게 저감하는 장치가 지금 설치 중인데 그게 좀 중고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고를 설치했을 때 악취 저감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취 저감 장치 중고 문제는 그 타 업체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그쪽 그 신우 FS라든지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선 완료 후에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시설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시장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종호 시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네, 시장님 그 육종마늘 관련 또 건조장 관련해서 네, 시에서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우리 육종마늘은 우리 서산의 자랑입니다. 또 우리 부서 인지뿐만 아니라 15개 읍면동 중에서 동문 1동만 빼고는 마늘을 거의 다 이렇게 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육종 마늘에 대한 우량종 보급이라든가 또 장려금 지원에 대한 약속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조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창녕하고의 어떤 그런 기후 평가를 통해서 추후 어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부성 농협에서 언론가를 상대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법이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센터 건립을 하시면 그 안에 자원봉사 센터를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센터 건립을
네. 하시게 되면 지금 예산 확보가 2019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또 어떤 부지 확보를 뭐 어느 시점에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육종 마늘과 관련돼서는 저도 인지가 고향이고 또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육종 마늘은 한 5, 600평 중에 한두 도 심어가지고 식구들 먹고 나머지는 또 판매도 하고 있는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기온난화의 문제,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들면서 육종 마늘의 위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육종 마늘의 본고장 사람이기 때문에 육종 마늘을 잘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고민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난지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서산 마늘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육종 마늘이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건조장 지원 사업 그리고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내년도에 생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통해서 육종 마늘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언제 건립할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당장이라도 짓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 시민센터 건립을 중앙정부의 생활 SOC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도에 1조 4천억 가까이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만 놓고 보면은 고민의 답을 좀 풀기는 쉽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있습니다. 시청사 새로 신축하는 문제 그리고 동지역에 청사를 짓는 문제들과 연관되거든요. 일례로 동지역에 동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기존의 동청사를 활용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기본 줄기는 시민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두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생활 SOC 사업에 서산 시민센터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맞자는 말씀 안 하시네요. 2019년 4월 21일이 아마 자원봉사센터 위탁 계약 만료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재계획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시장님께서는 이제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센터 건립은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는 가능한 겁니까? 법인화는 또감이 있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법인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센터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은 서로가 우리 시에서도 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문제는 속도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19년 4월 21일 또 22년 4월 20일 이전에 우리 시민센터 건립.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 SOC 사업에 반영이 되더라도 건물을 짓고 준공되고 거기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시점은 또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그거는 또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국장님께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부대에 들어가는 입구 3.3km는 반은 해미면 또 반은 우리 도북면에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로 많은 분들이 또 희생도 됐고 또 근자에 또 사고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질의 내용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조치 또 약속을 해주신 우리 부분에 대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시장님, 국장님께 고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정호 시장님,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자꾸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신우 FS 악취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마 시청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충순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폐수 처리 시설을 악취 관련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악취 저감 장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그 추경에 이제 삭감된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그 축산과 소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민생활국에서는 그런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되는 뭐 우리는 개선공고 행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6개 항목에 대해서 그 시설 개선 보완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지금 자체 예산 한 2억 6,600만 원을 가지고서 신호 FS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축산과 관련 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악취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축산과를 갖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생태과를 갖겠습니까? 악취 민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환경생태과를 찾아오셨고요. 그런데 그 예산 관련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관련은 지금 뒤에도 지금 와 계신데 주민분들이 다녀오시고서 악취 관련 저감 장치 예산을 본 의원과 가충순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잘못 알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관련 내용 같은데, 본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서 주민들이 알고 본 의원한테 확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생활국 효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답변을 지금 원하신다면요, 의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해야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장님. 아니 지금 그 이수 의원님께서 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원하신다면 의장님께서 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 예. 허락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